네, 이렇게 이제 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정 전문 약사니까 문의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한 가지. 뭐 먹어야 돼? 약 내는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몸은 왜 부을까요? 제 몸은 왜 부을까고? 저 사람은 왜 부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종이라는 거를 한문으로 썼을 때는 여기 글씨처럼 나와요. 뜰 부자예요. 그러니까 물에 뜨다, 뭐 이렇게 떠다니다. 저 종기종은 염증이라는 거죠. 이 염증이 몸에 떠다니는 이거를 부종, 부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수독이에요. 수독, 물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물을 많이 먹어라, 무조건 물 많이 먹어라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이 수독이라는 큰 개념 안에 부종이라는 증상이 있는 거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증상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붓는 거, 손이 붓고 발이 붓고 뭐 얼굴이 붓고 이거는 이제 보이는 증상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수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증상이 있어요. 안 보이는 증상도 이건 수독이고 이거는 붓지 않지만 부종인 거죠.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오장, 이게 다 원인이 있어요. 예, 크게 심장, 신장, 비장, 소화기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약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약사가 아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로 나눴어요. 순환력의 저하, 양의 의미예요. 양, 음양할 때 양. 그리고 노폐물의 누적. 이거는 음이에요. 음, 제가 음양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 모든 어떤 진리라든지 어떤 사물이라든지 뭐가 됐든 다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내가 어떤 뭘 먹건, 뭐 어떤 운동을 하건, 그게 음적인 건지 양적인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게 결국에는 주역이죠. 우주 변화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건강으로 가지고 온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양, 오행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약은 한 가지예요. 그죠? 약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 아, 왜 저 약은 지난번에 잘 듣더니 이제 안 들어? 약은 그대로예요. 그죠?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늙었잖아. 어제보다 오늘이 늙었잖아요. 당연하죠. 그걸 몇 년 동안 먹다가 어느 날 안 좋았어.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 몸이 노화로 인해서 능력들이 좀 떨어진 거죠. 약은 그대로. 뭐 간혹 이제 이상한 회사들에서 약에 뭐 장난을 치는 경우 정말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 사실 잘 없다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음양 흐르는 거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상을 알았고 원인을 알았으면은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해결책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식습관, 운동, 영양물질이에요. 영양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양물질, 영양제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시고요. 이것만 먹으면 다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맞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약국에서 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당신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산의 중턱까지 50%까지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노력까지는 제가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당신 먹는 거, 당신 운동하는 거. 두 가지.
이게 50%고요. 나머지 영양제가 또 50%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안코치님을 오늘 초청을 한 게 운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먹는 것까지 사람을 섭외를 하려고 사실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고요. 또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식습관은 좀 뒤에 보면은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비 챌린지, 하지 비만 챌린지 할 때 그걸 왜 했냐면은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챌린지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이거 내가 운동을 막 쫓아다니면서 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챌린지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챌린지를 한 거거든요. 지금은 조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그런 취지로 그 합의 챌린지도 했었어요, 운영. 자,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증상은 뭐예요? 이거 네이버 그 백과사전 거기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어요. 피부와 연부 조직에 부종이 발생하면 임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푸석푸석한 느낌을 갖게 되며 누르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움푹 들어간다. 네.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는 딱 그 부종이에요. 그죠? 자, 근데 제가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 평생, 여성분이었어요. 평생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대요. 그 학교 다닐 때 교복 빼고 다리에 너무 컴플렉스가 있어서 너무 붓는 거죠. 아침 저녁이 너무 달라지는 사람. 그분으로 고친 그 기억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를 우리가 쉽게 부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신었던 신발이 저녁에 안 들어가거나 그다음 아침에 막 얼굴이 붓고 이 얼굴이 부으니까 화장은 좀 뭔가 또 안 먹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복수 차는 거 있죠. 그 강경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그것도 결국에는 부종이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그 부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종이 있는 사람들을 부종에 관한 제가 뭐 영양제를 드리건 뭐 어떤 운동요법을 하건 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 먹었더니 이런 것도 좋아졌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이. 그게 안 보이는 증상이었던 거예요. 자, 안 보이는 증상. 이거는 제가 아까 수독이라고 하는 큰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 일부분, 부종, 우리가 막 붓는 거, 눈에 보이는 이 부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놨어요. 이 부종이라는 놈은 머리 끝에서요, 발끝까지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정말 다 나타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1번이에요. 1번. 요거는 이제 파란색 위쪽,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심폐와 관련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두통, 두중감, 불면. 이건 두통이 있어도 약간 머리가 멍한 거. 이게 두중감이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멍한 거. 그리고 불면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자는 거지만 좀 특징적으로 꿈을 많이 꿔요. 객꿈을 많이 꿔요. 그것 때문에 중간에 깨고. 여기 이제 상부 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리로도 수독이 쌓여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게 불안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건망증, 치매가 올 수가 있고요. 눈으로 봤을 때 백내장, 녹내장, 코로 오면은 코피가 잘 나기도 하고 비염이 생기기도 해요. 네, 비염도요. 우리 뭐 당연히 면역도 있죠. 근데 그 면역에서도 수독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비염이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면역도
관여를 해야 되지, 수독도 관리를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심장 쪽으로 왔으니까 우리 가슴 하고 두근두근하고 심장에 물 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방에서는. 한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심장은 심장과 폐가 같이 가요. 심폐로 같이 들어가요. 우리가 심폐지구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숨 쉬고 기침하고 천식하고 이게 위쪽이니까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매핵기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계속 뭐가 껴있는 듯한 느낌? 실제로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없는데 눈에 뭐가 계속 껴있는 것 같아. 이거 여성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마른 여성분들. 이런 것들도 다 수독의 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자, 1번 갔으니까 이제 2번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비장. 비장이라 하면 우리 소화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고요. 가스가 잘 차기도 해요. 그래서 손발저리는데요. 이 손발저림은 이것도 저 한방 용어 중에 비주사말이 있어요. 이 비장 소화기는 주관을 해요. 하지만 일단 손발이 저릴 수가 있는 게 소화기에서 수독이 있을 때, 소화기에 부종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게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금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대변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상담할 때. 그래서 대변 잘 보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아, 대변 잘 봐요. 그래요. 근데 그 잘 보는 게 저 대변 하루에 막 3번, 4번 봐요. 그런데 잘 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대변은요, 하루 한 번, 이틀에 한 번까지가 정상이에요. 그 이상 많이 본다? 그러면은 묽은변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 대변은 바나나 모양이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더 딱딱해도 안 되고 그것보다 묽어졌을 때는 수독이 있을 확률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종도 잘 생길 수가 있고, 사막이라든지 용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멀미하고 놀이기구 잘 못하는 거. 제가 그래요. 근데 멀미는 안 하는데 놀이기구 특히 이제 뺑글뺑글 도는 거는 제가 너무 타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 어지럽고 나면 하루 종일 어지러워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혹은 소화기에 부종이 많은 거거든요. 수독. 그 다음에 우리가 치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치질, 간, 자궁, 하지정맥류. 또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다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속쓰림. 아까 우리 매핵기, 뭐 식도염 말씀드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속쓰림 자체는 여기에서 수독으로 인한 속쓰림은 좀 약간 증상이 달라요. 막 그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던 막 그런 막 속쓰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뭐가 좀 약간 불편하네? 뭐 계속 약간 신경 쓰이네? 요 정도의 속쓰림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더 밑으로 내려가서 신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신장을 가리킬 때 우리가 소변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오줌 소태라든지 남성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같은 거. 이것도 수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변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약국에서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용담 사간탕을 써요. 용담을 주약으로 한 사간, 간의 열을 꺼주는 약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신장인데 원래 간신동원이라고 해서 간이랑 또 신장도 같이 보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 이명 같은 경우에는 실허요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신장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다리 통증, 무릎 통증 마찬가지고요. 신장이 있으면 옆에 자궁이랑 요런 쪽들이 있으니까 생식기 쪽이 있으니까 생리통, 맹대약 다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갔을 때 하지정맥류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하지정맥류 뭐라고 했죠? 간, 자궁, 하지정맥류, 치질 다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환통증이 있는데요. 이 고환통증은 항문 거근
이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당기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고환 통증까지도 수독의 한 증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부종 전문 약사 두꺼비 팜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아, 부종 그거 해봐야 뭐 사람 얼마나 있겠어? 너무 좁혀 잡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지금 보셨지만은 머리 끝에서부터 정말 발끝까지 다 제가 상대할 수 있고 제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아, 손이 부었어요, 부종이에요. 얼굴이 부었네요, 부종이에요. 다리가 부었어요, 부종이에요 라고 하지만은 수독으로 조금만 확대를 시켜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범위로 여기저기 사방으로 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어. 그럼 저거 내가 두꺼비팜 특강에서 들었는데 저거 수독이야, 부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를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 네 가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도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체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더 있으니까. 자, 뭘 확인해야 되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약국에 있으면 당연히 이런 거를 상담하면 다 눈앞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SNS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이거 전에 먼저 얼굴 사진,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몸 전체 사진을 달라고 먼저 해요. 거기서부터 상담은 시작이에요. 사람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왼쪽에 메롱하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놀이기구 타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지금 혀에 보면 옆에 이렇게 치흔, 그러니까는 이빨 자국이 있죠.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우리가 사람은 태어났을 때 혀는 이빨 안에 쏙 들어가게 태어나요. 이빨 안에 쏙 들어가게. 저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건 혀가 부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몸이 부을 수 있다. 부종이 잘 올 수 있다. 수독 체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사진은 없는데 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손마디 있잖아요.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올리는 거. 손등에 이렇게 잡고서 올리는 거. 여기는 좀 더 심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안 돌아가요. 조금 천천히 돌아가요. 정말 부종이 심하다 그러면 손등 했을 때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되게 빨리 돌아가잖아요. 보이나? 바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부종이 있고 수독이 있는 체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눈 아래까지 뒤집는 거는 이제 혈부족, 혈허가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종의 확인은 저것보다는 요 눈 밑에 와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죠. 눈 밑에 쪽에 그게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와잠 수독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코를 보기도 해요.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지? 붓코라 그러죠. 이렇게 좀 뭉툭하게 생겨 있는 코. 그런 코를 봤을 때도 수독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무조건은 아니에요. 100%는 사실 없어요. 100%는 없고 확률로 따지는 거죠. 이것만 보지 않아요. 이거 보고 증상 보고 사람 보고 전체적인 거 보고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흉쇄유돌근. 여기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언제 보냐면 그냥 평상시에도 이게 쫙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되게 마른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몸 자체도 마르면은 그게 잘 튀어나와요. 흉쇄유돌근이. 그분들은 완전히 말랐어도 수독이 있을 확률이 좀 커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근육들이 다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분들이거든. 요 흉쇄유돌근을 가지고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반에 보면 피시스, 에이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정렬 이거는 사실 옷을 벗겨봐야 아는데
약국에서 옷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걷는 거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국에 사람들이 오면은 걸어보라고도 해요. 걸어보라고.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걸어보라고 하면은 되게 어색하게 걷잖아요. 자기 걸은 걸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국 들어올 때 봐야 돼요. 그때는 자기가 원래 걷는 대로 걸으니까. 그리고 이제 치마 돌아가는 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바지는 사실 잘 안 돌아가잖아요. 바지는. 근데 치마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치마 돌아가는 거 여성분들이 다 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신발 벗어보세요. 신발 밑창 보기. 어디가 더 달았는지, 바깥쪽이 달았는지, 안쪽이 달았는지, 뭐 왼쪽이 달았는지, 오른쪽이 달았는지 등등까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혀 밑에 쪽, 거기 이제 저기가 파랗게 거의 검정색, 정말 심한 사람들 완전 검정색이 진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어혈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상담했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눈이 동그래요. 조류, 새들이 눈이 동그랗잖아요. 조류는 심장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1번 말씀드렸을 때, 1번 원인 말씀드렸을 때, 심장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식사량과 BMI 수치를 가지고 간편 체질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상담할 때 이거를 꼭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 어떤 체질에 속해?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올 초인가 한번 올렸었어요. 약사님들만 보세요. 사람 보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사람을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로는 남자 여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냥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 공간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지만은 남자 같은 장군 같은 상이 있을 거고요. 남자지만 굉장히 소심하고 뭐 이렇게 좀 여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나누고요. 그다음에 비수로는 말랐냐 뚱뚱하냐. 여기 지금 왼쪽 아래 그림이 지금 수에 대해서 담체, 그러니까 마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비수론. 그다음에 육경형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제 뭐 태양형, 소양형, 양명형, 이거는 이제 눈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코가 올라갔냐 내려갔냐에 따라서 6개로 나누는 거. 그다음에 사상은 우리 다 알잖아요. 뭐 태양인, 뭐 태음인 이렇게 나누는 사상. 그다음에 전기신혈은 이거 동의보감으로 해서 나누는 건데 이제 정과, 기과, 신과, 혈과 해가지고 이것도 4개로 또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조, 각으로 나누는 거. 이거 아까 제가 조류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말, 새, 물고기, 각, 거북이. 이렇게 4가지로 또 나누는 또 구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격인 음양 허실로 나누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체질은 우리 사상을 또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체질로 나눈 거를 팔체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혈수는 우리 몸을 크게 이제 기, 혈, 그리고 물 이렇게 3가지로 나눠가지고 구별하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 10가지로 제가 했지만 이거 이외에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좀 약간 의미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좀 이해하고 쓸만한 것들로 구성을 해놓은 거고, 이거를 한 가지만 딱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뭐가 더 잘 맞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사람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또 이제 뭐 이론들, 학회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는 이런 것들도 올려놨어요. 여성분들 피로회복제, 남성분들 피로회복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습담이 많고 혈허가 잘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기가 위주이기 때문에 선천의 기, 후천의 기를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들. 제가 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런 뭐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 등등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틀고 자료 격이죠.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끝나고 그 구글 폼 올려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거 정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것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수업 듣느냐고 이제 힘들었으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내일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 링크들을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증상했어요. 몇 시죠? 27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원인은 이제 아까 크게 두 가지 양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환력 저하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눈 거지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몸을 이건 시스템이라고 하죠. 제일 왼쪽 위부터 보면 골격 시스템 뼈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게 비뇨생식기, 나 오른쪽이 근육 관련, 왼쪽 밑으로 와서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뭐 신경, 내분비계, 순환기계 이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 두 가지 원인으로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끝나요. 뭐냐? 만성염증, 림프순환, 혈액순환 이렇게만 있으면 참 간단하겠죠. 약도 별로 쓸 게 없고. 근데 이제 뒤에 해결 부분에 보면은 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무튼 요렇게 된다. 요것도 제가 다 유튜브 링크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순환력 저하 양적인 거 이게 뭐야? 양적인 거는 우리가 결국 이 실체는 없이 에너지 움직이는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 펌프를 빵빵빵 때려가지고 혈액을 여기저기 다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 뭐야 이거 뭐지? 전기 팍 줘가지고 살리는 거 있잖아요. 응급실에서 하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곡신이라고 해가지고 방심제를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죠. 우리 변기 뚫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로 막혔어요. 뭔가로 막힌 걸 뚫어야 되잖아요. 그 뚫는 힘, 퍼프질 하는 거. 이거를 심장, 순환력 저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혈액순환에 관한 유튜브를 찍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추석 지나고 아마 올라갈 거고 그것도 또 안내를 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펌프력이 하나의 원인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노폐물이 누적되는 거예요. 노폐물, 그러니까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는 치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치우고 놔둔 거야.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교통정체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거를 당뇨, 고지혈, 혈전,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당뇨, 설탕 때문에 이렇게 혈액이 졸졸졸졸 흘러야 되는데 꾸덕꾸덕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지혈증, 몸에 그 혈관에 기름이 많이 껴있는 혈전은 이제 말 그대로 피딱지죠. 이런 개념들이 예전에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수도, 담, 어혈, 기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독, 지금 제가 계속 수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독이 근데 가장 낮은 단계예요. 여기 이제 발전을 해서 담음이 되고 담음이 발전을 해서 어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담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십병구담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쓰던 말이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십병구담. 십병구담. 처음 들어요. 십병구담 욕하는 해요. 네, 욕은 아니고요. 십병구담. 그러니까 10가지의 병이 있으면은 그 중에 9가지는 담 때문에 생기는 거. 그 담이 가래담일 수도 있는데 가래도 결국에 담음이거든요. 그 담음이에요. 그래서 이 담음이 온 전신에 다 있을 수가 있고
90%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좀 들은 것 같은데, 이 식병보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양의 힘이잖아요. 에너지잖아요. 그게 막혀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막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인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뭐 학회라든지 이런 공부하는 데 가면은 딱 여기까지 알려주고요. 약은 네 약국에 있는 건 네가 알아서 써. 이런 학회가 있어요. 황당하죠. 황당하지만은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증상을 알고 그게 왜 생기는지 알면은 해결책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요. 증상도 잘 얘기 안 해요. 증상도 잘 얘기 안 해요. 어, 아우, 감기 걸렸어요. 그러고, 기침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 걸렸어요. 감기가 종류가 많잖아요. 뭐, 콧물이 나요, 몸살이 있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하는데 뭐, 가래가 많아요, 마른 기침이에요, 등등등 해가지고. 근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상을 알아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되고. 해결책은 이제 네가 알아서 사는 거야. 근데, 음,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 해결책이 가장 궁금한 거고 영양제가 가장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양제 뒤에 엄청 때려박았어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식습관. 부종에 좋은 음식이 있고 부종에 나쁜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뭐에 좋더라, 뭐가 나쁘더라. SNS, 우리 인스타 조금만 봐도 다 계속 나오죠. 뭐 종편 봐도 계속 나오죠. 그거 다 챙기는 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어제의 보약이 오늘의 독약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어제의 독약이 오늘의 보약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많은 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식습관을 얘기할 때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나쁜 것만 피하자. 그게 장피하면서 막 복잡한 걸 생전 보지도 못한 거를 먹지 말라 그러고 보지도 못한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는 걸 몸에 좋다 그러고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째, 야식. 저녁 이후에 뭐 먹지 마세요. 저녁 식사한 이후에. 음, 지금 야식 중입니까? 안 됩니다. 제가 운동을 요즘에 그래도 헬스장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가요. 그렇게 한 지가 이제 코로나 전부터 그랬으니까 5년이 넘어가는데 그때의 그 헬스장을 가기 시작했냐? 목표는 그거였어요. 어, 야식을 마음껏 먹기 위해. 그래, 야식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약국을 10시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10시 와가지고 집사람을 밖에서 뭐 먹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렇게 그때는 그래도 조금 젊었으니까 30대 뭐 후반이 30대였으니까는 살이 안 쪘어요. 그만큼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똑같이 해도 40이 넘어가니까 쪄요. 내 몸이 둔해진다는 걸 알겠고 내 머리가 멍청해진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식을 안 먹습니다, 이제.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요. 아, 야식은 치맥인데. 네, 치맥 좋죠. 자, 그렇게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무슨 강의 들으러 왔어요? 어? 보종 특강 들으러 와가지고 야식을 먹고 있다? 아, 그죠? 야식. 자, 지금 거기서 이제 숟가락 놓으시고, 젓가락 놓으시고, 잔 내려서 오시고, 물 한 잔 잠깐만 마시고요. 네, 야식이랑 술, 그리고 몸에 나쁜 거,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몸에 나쁜 거 먹지 마세요.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김민성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김민성 작가님의 그 북토크 쇼를 가가지고 그분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뭐 강의도 되게 좋았지만은 그분 친구로 해서 나온 아놀드 홍이라고 아세요? 아놀드 홍? 아놀드 홍 그분이 50살이에요. 근데 몸이 막 되게 좋아요. 그때도 비 오는 토요일에 비 왔었잖아요, 서울에. 근데 나시를 이렇게 입고 오는데 몸이 너무 좋아. 머리 빡빡 밀어요. 들어보셨구나. 한번 찾아보세요. 나이가 50이에요. 근데 그분의 목표, 그분은 과자 뭐 이런 거 일절 안 먹는데요. 딱 하나 먹는 게 뭐였더라? 스타벅스의 뭐 말차 프라푸치노인가? 그것만 딱 드신대요. 근데 그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목표는 뭐냐면은 자기가 딱 100살 됐을 때 자기 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입장! 그러면은 이제 이동식 그 풀업 기계 있잖아요. 턱걸이 하는 기계.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러 앞에서 턱걸이를 10개를 한다 그랬나? 100개를 한다 그랬나? 100살에 100개 좀 무리겠죠? 10개를 하여튼 한다고. 그게 목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먹는 거가 인생의 굉장히 큰 행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걸 다 끊어가지고 좋을 수도 있지만 인스타에서 본 듯하네. 네, 맞아요. 박서진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그걸 끊어가지고 이분처럼 100세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습관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먹는 즐거움 저는 주말에 가족들이랑 집에서 밥을 먹고 밖에서 밥을 먹고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데 돈을 안 아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요. 근데 이게 혼자 있으면은 혼자서 요즘에 그 배달의 민족? 오늘도 제가 약국에서 혼자서 있을 때 점심 시켰는데 뭐 이래저래 하니까 거의 2만 원 됐더라고요. 혼자서는 막 그런 거 비싸서 막 손 덜덜덜 떨면서 그래요. 근데 가족끼리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가족끼리 먹는 거는 안 아껴요. 그렇습니다. 먹는 이야기 되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게 너 그냥 야식 먹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몸에 나쁘다는 거 먹지 마세요 이러면 하나도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먹는 거하고 운동 요 두 가지가 50%예요. 50%. 적금 50%예요. 그 50% 중에 이제 남아있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 따로 제가 초빙을 한 힐라테스 힐링 필라테스죠. 그거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힐라테스 대표님, 안코치님을 모시게 됐고요. 안코치님이랑 저는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이제 두컵 코치, 인스타 키우는 거에 제 수강생으로 오시면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초대까지 했고요. 두 아이의 엄마고요. 산전, 산후, 그러니까는 아기를 가졌을 때, 가지려고 할 때, 그리고 아기를 가진 후에,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꽤 운동에 대한 전문가예요. 정말 전문가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전문가예요. 그래서 1대1 바디 리셋 프로세스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안코치님한테 제가 뭐라고 소개를 드리면 될까요? 했는데 1대1 바디 리셋 프로세스 그게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적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성의 몸과 마음의 근본적인 회복을 줄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뭐 만성 통증, 소화불량, 호흡곤란, 불면증, 우울감, 복직근 이계, 치골 결합 이계, 다이어트까지도 책임을 지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서 운동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네,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앞에서 두꺼비 약사님께서 저한테는 사실 코치님이라는 호칭이 더 편하기는 한데, 네, 약사님께서 이렇게 부종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종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붓고 뭔가 하체가 이렇게 부어서 내가 옷을 입는 게 좀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로
가볍게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아까 약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부종의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몸의 순환이 떨어지게 되는 거, 몸의 대사가 떨어지게 되면서 몸 안에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붓는 부위에 단순히 괄사를 하거나 마사지하고 운동하는 것들은 잠깐의 효과는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안 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끼리 다리님께서 야식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며칠 예를 들어 식단을 좀 관리하면 내 몸이 좀 붓기가 빠지는 것 같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야식을 드시고 나시면 또 며칠은 좀 퉁퉁 부은 느낌이 좀 드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식단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며칠 또 바짝 하시다가 또 나도 모르게 입 터지면서 오늘은 또 먹어야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악순환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시는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효과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몸을 만드는 거고 그러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과 마사지 이전에 가장 먼저 회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호흡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하는 호흡은 호흡이 나 지금도 하는데 이게 뭐라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한 환경과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되시면서 내 몸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긴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자꾸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들이 막 수축하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오랜 기간 이렇게 쌓이면서 내 몸이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호흡조차도 변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호흡의 패턴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이 굉장히 몸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흡만 찾으셔도 저는 몸의 통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뭔가 몸의 순환이 안 되는 것들, 호흡곤란이나 소화불량도 다 여기서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부종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50%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운동과 마사지를 배우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실제 수업에서 하는 호흡의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호흡으로 만드신 다음에는 가장 순환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아리 그리고 목과 어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얼굴에 붓기 있으신 분들, 여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되게 사실 하루하루 매일 다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어느 날은 내 얼굴이 되게 다름해 보이는데 어떤 날은 되게 퉁퉁 부어 있는 날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얼굴의 순환을 좀 만들어주는 마사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교근이라는 근육을 풀어볼 건데요. 교근이라는 근육은 이 얼굴에서 우리가 이로 음식을 씹을 때 쓰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힘이 센 근육이 허벅지에 있지도 않고요. 어깨도 아니고요. 바로 이 턱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대뼈를 기준으로 광대뼈 한번 찾아보실까요? 광대뼈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부분에 세모나게 아래턱으로 이어지는 이 부위를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요. 괄사가 있으신 분들은 괄사로 하셔도 되고요. 괄사가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주먹을 쥐시고 검지와 중지 여기를 보톡스 맞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푸시면서 호흡하시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를 광대뼈 아래부터 그냥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한번 풀어볼게요. 미간에 약사님이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쵸?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 미간이 이렇게 찌푸려지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내리시면서 조금씩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턱까지 풀어옵니다.
여기를 푸시게 되면 이 가장 긴장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목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돼요. 네. 네, 우리 바쁘니까 양쪽을 다 하셔도 돼요. 양쪽을 다 같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부위를 찾으셔서요. 그 부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아프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아프시면 또 어깨가 올라가면서 더 긴장이 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적당한 강도로 약간 강도는 있지만 너무 강하지 않게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서 어깨를 한번 보시면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목과 어깨를 푸실 때 목과 어깨를 먼저 푸시는 게 아니라 이 턱을 먼저 풀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얘네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 첫 번째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전에 카톡으로 흉쇄유돌근 안 찾아져요 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흉쇄유돌근 찾는 방법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흉쇄유돌근은 이 흉쇄유돌근이 있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고개가 돌려졌을 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고개를 먼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왼쪽에 흉쇄유돌근을 마사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고요. 턱은 내려주세요. 턱을 내려주시면 여기 흉쇄유돌근이 이제 이렇게 일자로 솟아나는 게 느껴지실까요? 네, 느껴지신다면 검지와 중지로 여기 보세요. 요렇게 꼬집어 주실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꼬집으셔서 그대로 얘가 잡아당기시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게끔 그냥 가볍게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흉쇄유돌근도 굉장히 많이 긴장되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얼굴 쪽 상체 순환을 방해하면서 얼굴에 붓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화 기능을 좀 저해시키면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풀어주시면 매일매일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아까 쇄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쇄골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을 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꼬집고 잡아 당겨주세요. 잘 안 잡히시면 이게 긴장도가 좀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목을 잡으시고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먼저 좀 풀어주시고 먼저 한 번 더. 그리고 고개를 혹시 너무 많이 내리시거나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고개를 돌리시면서 이럴 때는 가볍게 돌리시고 턱을 내려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아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냥 가볍게 잡으셔서 사실 우리가 이게 잡히는 부위는 살이에요. 이렇게 당겼을 때 그렇죠? 그게 아니라 흉쇄유돌근은 어느 정도 좀 딱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잡아만 당기시면 됩니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맞아요.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손수건 같은 게 없을 때는 제가 지금 이제 코끼리 다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팁을 드리면 손을 한번 문질러 보세요. 손바닥을 문지르셔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흉쇄유돌근에 이렇게 가볍게 갖다 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고서 이제 꼬집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자세를 잡아주시고 흉쇄유돌근의 바로 뒤쪽에는 바로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부위도 역시 호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 중에 하나고요. 손이 저리시거나 손이 좀 많이 손팔이 막 부으시는 분들 그리고 손목이 찌릿찌릿하시거나 팔이 저릿저릿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위를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위가 팔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굳어져 있고 딱딱하신 분들은 그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팔에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즐기시다 하시는 분들은 호흡에도 영향이 있어서 호흡이 크게 되는 게 좀 힘든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호흡의 패턴을 좀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따라서 내려오셔서 여기는 그냥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손바닥으로 목을 한번 감싸 보실게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내리셔서 쇄골에 닿게 해주세요. 쇄골에 닿게 하신 후에 엄지손가락을 쇄골을 따라서 끝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 쇄골의 위쪽에 이 움푹 헤어져 있는 부위가 느껴지세요?
쇄골 바로 위에. 네, 그럼 이 부위를 한번 주물러 볼게요. 아, 네. 두통이 왔을 때 헬스 트레이너가 목을 엄청 마사지 해줬어요. 효과는 미비했지만 너무 많이 아프시죠? 많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 내 몸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굳어져 있고 순환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통이 왔을 때 이 부분이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있는 부위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먼저 이렇게 호흡으로 이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딱딱한 상태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마사지가 깊이 못 들어가게 돼요. 우리 마사지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마사지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뭐 하죠? 따뜻한 수건이나 뭐 돌 이런 걸 가지고 스팀 가지고 내 몸을 이완시키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 상태로 그다음에 마사지를 해주셔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호흡을 했던 건데 호흡을 충분히 해주시고 여기 마사지 해주시면 좀 질긴 것들이 덜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아프신 분들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괄사나 막대기 같은 걸로 그냥 가볍게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턱살, 목살을 턱살과 목살 때문에 좀 잘 안 만져지신다, 이런 느낌,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일단 해주시면서, 네, 살이 좀 빠지면 조금 더, 네, 자극을 주시고, 지금은 도구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손으로 할 때가 더 쉬우세요? 네, 좋습니다. 네, 팔이 좀 약간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뭔가 전기가 가는 듯한 느낌 느끼시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그 팔로 가는 신경을 풀어줄 수 있도록 지금 누르신 거거든요, 그 지점을.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면 네, 여기가 풀릴 수 있도록 그 지점을 잘 활용하셔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상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폐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팔에서 상체에서 노폐물이 쌓이는 이 림프절이 우리 겨드랑이 밑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두드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 아까 사각형 누르셨을 때 등 어딘가가 좀 자극이 온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셨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좀 근육이 긴장돼 있고 좀 이런 신경들이 눌려져 있을 경우에는 그런 느낌들이, 이 자극들이 다른 부위에 느껴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상체를 또 돌려주세요. 돌리시면서 조금 편안하게. 자, 돌리실 때 제가 팁을 드리면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너무 잘하려고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모든 동작들은 가볍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몸에는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리셔서 순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상체 순환 운동이고요. 이제 빠르게 하체 순환 운동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하체에서의 순환의 핵심은 어디냐면 종아리입니다. 종아리가 단단하신 분들은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 종아리에 내가 그냥 그런 운동을 많이 해서 종아리가 단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셔도 순환이 잘 되시는 분들은 종아리가 쓰고 나서 말랑말랑해지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딱딱하신 분들은 문제가 뭐냐? 이 아래쪽에서 피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이 더러운 피가 올라와서 이게 걸러져야 되는데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종아리가 너무 딱딱해서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하체의 부종과 뭐 이제 정맥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체의 경우에는 종아리가 심장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종아리를 핵심적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종아리를 풀기 위해서 어디부터 푸셔야 되냐? 발바닥에 아치를 먼저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이거 발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발을 운동을 하실 때 일단 발을 최대한 오므리면서 모아주세요. 이렇게 모으시게 되면 발바닥에 이렇게 아치가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엄마가 종아리 단단하다고 자랑했는데 하지정맥 수술해줬어요. 이 종아리가 단단한 건 운동을 해서 근육이 발달한 게 아니고요.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이 신경계가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호흡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 호흡을 좀 자주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종아리가 말랑말랑해져요. 네. 방금 동작은 서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번 서서 해볼까요, 우리? 다들 화면은 안 켜셨지만 일어나셔서 제가 발이 이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짝 하니까 보이네요. 자,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최대한 오므려 주실 거예요. 최대한 오므려서 발을 동그랗게 아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이렇게 아치가 생기게 되면 내가 똑같은 무게를 지탱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발이 느끼면서 발 종아리와 다리가 좀 가볍게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치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종아리가 더 많은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을 모으셨다가 그 다음에는 발을 최대한 펴주실 건데요. 발가락을 벌려주셔야 돼요. 우리 두꺼비 약사님의 이 별칭처럼 두꺼비 발처럼 이렇게 발을 최대한 벌려주시는 거 해볼게요. 다시 한번 모아볼게요. 모으셔서 아치를 만드셨다가 발가락을 최대한 펼쳐주실게요.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 생각보다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요. 엄지발가락만 한번 들어볼까요? 엄지발가락만 들어보세요. 양쪽 같이 하셔도 돼요. 엄지발가락만 들으셨다가 이번에는 4개의 발가락만 올려볼게요. 4개의 발가락만 올려주세요. 이거를 반복합니다. 엄지만 드셨다가 다시 4개의 발가락을 드셨다가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잘 되시나요? 생각보다 잘 되세요? 약사님 좋아요. 안 되시죠? 이게 안 되신다는 건 지금 내 발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묻어졌다라는 거여서요. 이거를 풀 수 있도록 발을 좀 마사지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위는 어디냐면요. 이렇게 발이 굳어져 있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의 발가락, 이 엄지와 검지발가락 사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을 누르셔서 발등을 따라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여기를 풀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근막이 지금 굳어져 있으신 거기 때문에 누르셔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순환은 뭐냐면 발목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발목을 돌리시는데 자, 발목을 크게 돌리시면 어떻게 되죠? 종아리가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무릎이 같이 돌아가게 되죠. 무릎까지 같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발목을 돌리시는데 무릎이 같이 돌아가도록 바깥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안쪽으로도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발목을 돌리실 때 발목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서 막 소리는 나시고요. 그쵸? 네, 맞아요. 이 두꺼비 약사님 인스타에 발가락으로 가위가위보 하기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발가락 같이 만들고 발가락 운동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돌리시는데 발목만 이렇게 짧게 돌리시는 게 아니라 무릎까지 같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이런 것을 공적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같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동작만 더 해도 될까요, 약사님?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아리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다리에서 뻣뻣한 부위 중에 하나가 햄스트링. 어딘지 아세요? 허벅지 뒤편 되게 땡기지 않으세요? 허벅지 뒤편이 굉장히 땡겨요. 그래서 이 종아리와 허벅지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풀어보는 동작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일어서서 벽에 한번 기대 보실 거예요. 벽에 기대 보실게요. 다리는 골반의 너비로 벌려주시고요. 발가락이 일직선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엉덩이를 벽으로 붙여서 밀어주십니다. 그리고 발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어 주셔서 엉덩이는 벽을 밀고 발은 이 엉덩이와 일직선이 아니라 조금 더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면서 상체를 그대로 숙여주시면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가 굉장히 당기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10초만 버텨주시면 됩니다.
10초 한번 같이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 롤다운은 아니고, 롤다운은 사실 이런 상체의 척추의 분절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숙여주신 다음에 엉덩이를 벽 쪽으로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허벅지와 종아리가 굉장히 힘이 좀 받으시면서 늘어나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네. 한번 해보시고 시원하시죠? 상체 살짝 티가 쏠리기는 하실 수 있어요. 네, 몸이 쓰레기예요. 내적 비말. 네. 그리고 이 동작들을 한번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위쪽에서 지금 김유민 님께서 무릎을 꿇고 앉을 때 엉덩이랑 뒤꿈치가 안 붙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이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 있는 이 햄스트링이 굉장히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을 한번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운동과 마사지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이 호흡의 회복을 통해서 신경계를 안정화시키셔야지 근육이 그때 바로 부드럽게 풀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할 수 없었던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몸의 긴장으로 인해서 생겼던 통증의 문제들이 굉장히 반 절반 이상 해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이 마사지와 운동을 하셔야 훨씬 더 많은 효과 그리고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실 수 있다는 것,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운동 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이 하셨던 동작들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저한테 후기로도 이제 DM이라든지 또는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수강생 분들의 스토리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꺼비 약사님께서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수고해주신 우리 안코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빨리 가더라도 또 이제 할 것들은 다 해야 되니까. 자, 이제 가장 아마 궁금해하실 영양제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제가 아까도 뭐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이게 영양제 같은 경우에 약사가 영양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공공적인 장소에서. 근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써놓은 게, 이제 컨텐츠에 언급하는 모든 제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뭐 증상이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단순 예시뿐이고요. 이거를 추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밝혀두고요.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어요. 순환력 저하, 노폐물 누적. 거기에 따라서 요렇게 뭐 코큐텐 등등등 요런 것들이 있어요.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품들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노폐물에서 쓸 수 있는 게 이만큼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순환력에 쓸 수 있는 게 이만큼, 노폐물에 쓸 수 있는 게 이만큼. 그러면 도대체 뭘 먹어야 정확하게 좋은 거야? 한 가지만 얘기해줘 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빗대어가지고 예시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